그래서 43번 A단우 모르셔도 될 것들이 있으니까 풀어드리겠는데요.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부가 징수, 앞에는 취득세. 이 내용의 문제는 취득세 신고 납부에 하는 내용의 문제로서 옳은 것 찾기. 1번 갑시다.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뭐 넣었어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나왔죠? 이제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앞에서 글자 찾기 등기된 지목 변경 주시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면 끝에 가세요. 끝에 80. 그런데 20% 가산은 틀렸죠? 80으로 나와줘야 맞습니다. 80%.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서 마침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신고, 납부 그리고 포인트는요. 등기 또는 등록 글자 있죠. 그거 보자마자 하러 가는 거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아니면 신청서 접수 날까지 나오죠. 안으로서 맞는 문장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에서 맞춤표 앞 보니까 시장 군수에게 통보한다. 통보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 아니죠. 우리는 신고 납부예요. 그럼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몰라도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등기소장이 다음 달 10일 날 통보하는 겁니다. 다음 달 10일인데 지체 없이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4번에서 맞춤표 앞 보세요. 앞 보니까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한다. 지자체장에게 통보? 여기도 우리가 한 거 아니죠.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했으면 지자체장에게 통보해 주는 건데요. 그 통보에 대한 내용은 6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한 거 아닌 것 때문에 한 읽어보시면 되고요. 5번은 기억하셔야죠. 먼저 문장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장부, 작성, 불 나왔죠? 아니 불자. 그러니까 몇 프로? 10%. 20% 틀렸죠? 44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45번 물음표 앞에서 신고, 납부, 취득세, 틀린 것 1번 취득세 경감된 물건이 추징 대상 된 때 경감이니까 감면된 것이 후에 추가 징수해져요. 추가 징수는 그때의 후발적 사유죠. 며칠? 60일. 그런데 30일 틀렸죠. 2번 버리세요. 2번 버리고요. 다시 3번에 대한 녀석 볼 때 맞춤표 앞 보세요. 신고하고 납부한다. 앞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 가로 빼고 연결하니까 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보니까 예외적 관련 단어 없죠. 그러니까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맞고요. 가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민법이랄지 공법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받기 전에 대금 완납하였다 하면은요. 대금 완납에는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니까 어느 날짜로 허가일로 가져요. 그 내용을 알려준 문장이 가로에 대한 내용의 문장입니다. 근데 가로에 대한 내용의 문장은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왜? 민법서, 공법서 워낙 잘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회상 가액이 증가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어떤 말 나왔어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나왔죠. 그러면 앞에서 글자 찾기, 등기된, 지목 변경, 주식 글자 찾아봐요. 지목 변경 글자 있죠? 있으니까 끝말은요. 중과산세 제외.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5번 채권자, 대의자의 신고 납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이것도 맞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채권자, 대의자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런으로서 아시면 되죠. 46번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뭐 그냥 답만 내줄게요. 물음표 앞에서 취득세 옳은 것 1번 지자체의 기부채납 조건 기부채납 조건 나왔죠? 그럼 뒤에서 글자 찾기 반대 급부로 이 글자 있으면 끝말은요 과세 없으면요 비과세. 그런데 그 줄 옆에서 반대 급부로 있죠? 그러니까 이건 과세. 끝에서 취득세 부과한다. 맞죠? 옳은 거 찾아가겠으니까 답은 1번 됩니다. 2번도 볼까요? 2번에서 상속으로서 부동산 취득. 상속으로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납세 의무자는 주된 상속자다. 자 보세요. 얘가 취득세죠? 취득세니까 세자 앞에가 취득이죠? 그럼 이제 공동 상속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요 건물이 공동 상속이 되면서 장남에 대한 내용은 70%, 차남은 30% 상속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상속 받았을 때에 여기에서 장남이 주된 상속자로서 여기까지 과세한다? 아니죠. 앞에 뭐예요? 취득이니까 사실상 취득자. 그럼 어디예요? 여기죠. 요것도 여기죠.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상속인 각자. 주된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 문제니까 좀 이따 하기로 하고 4번 갑시다. 4번도 했던 거니까 해보죠. 아니, 거기도 고쳐야 돼요. 거기 4번에서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돼 있죠. 거기를 고치세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로 고치고요. 그리고 무상을 증여라고 고치세요. 해보죠. 증여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증여 취득일 때의 신고 납부는요. 언제까지입니까?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렇게 해서가 틀린 겁니다. 근데 원래는 얘가 주안점이 아니고요. 어디가 주안점이냐면 계약 해제가 주안점이에요. 계약 해제 이 말 나왔으면 앞에 꼭 있을 글자는요. 등기하지 아니하고. 앞에가 등기하지 아니하고 나왔죠. 끝말은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에 계약 해제했을 때 앞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있으면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이 뜻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대해서 볼 때 여기도 또 숫자가 틀렸네요. 주택법 나오면서 공동주택의 개수 나오죠. 공동주택 개수 나왔으니까 뒤에서 숫자는 9억 이하라는 숫자는 꼭 맞게 적어져요. 그리고 끝말은요. 부가하지 아니한다. 숫자가 틀린 겁니다. 이 숫자까지 외우려면 여러분들은 세법 숫자만 내리 외워가지고 문제 풀으셔야 돼요. 그런데 시험에서 숫자에 대해서 나온 것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 내용으로서 9억 이하까지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드렸으니까 앞에 이제 취득세, 취득 시기로 갑니다. (48페이지에서)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얘기된 내용도 문제 잘 나온 쪽이에요. 먼저 이론적 내용부터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 드리겠는데, 이론적 내용으로서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99페이지) 나옵니다. 99페이지에서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 보죠. 먼저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이 왜 나왔겠는가? 그부터 먼저 살펴보겠는데, 취득세가 방금 본 것처럼 과세되었다. 과세되었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서 60일 신고 납부하는데, 만약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가산세, 가산해서 들켰다고 고지서 나갑니다. 여기서 가산세, 가산되냐 안 되냐 판단이에요. 판단에 대한 일로서 볼 때 60일 날짜가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요 취득일 날짜를 법에서 각기 거래마다 정해줘야 이 날짜로부터 손꼽아 가지고 60일 내였으면 가산세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손꼽아서 60일이 벗어났으면요, 가산세가 가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거래마다 취득하는 때를 정해줘요. 이 날짜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취득하는 때, 하는 때를 날로 바꿔요. 뭡니까? 취득일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취득세, 취득 시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취득하는 때가 성립이에요. 취득세에서 납세무 성립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또다시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문제의 키로서는 성립일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 취득세, 취득 시기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 취득세, 취득 시기 문제다 하면서 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개념 정리에 대한 일로서 볼 때 여기에서 요 60일 날짜가 짧으니까 각기 거래마다 그 거래 특성에 따라서 취득일로 볼 수 있는 날짜 중에서 앞으로 당겨져요. 앞으로 당겨주면 이만큼이나마 길어져요. 약간이나마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취득으로 볼 수 있는 날짜 중에서 어느 날짜로 만들어져 있냐면 빠른 날짜. 이제 문제가 이 내용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빠른 날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 내용 생각하시면서 이제 해보죠.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다. 자, 취득세, 과세다, 과세세 넣는다. 매매에 의한 취득이니까 취득세, 과세. 과세됨으로써 취득을 볼 수 있는 날짜 잡아야죠. 여기에서 매매에 대한 내용이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에 대한 내용이 7월 5일 날짜였고 등기 날짜에 대한 내용이 8월 7일이었다.
어디가 빨라요? 7월 5일이 빠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만큼 이제 약간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거리의 특성에 따라서 7월 볼 수 있는 날짜 중에서 어느 날짜? 빠른 날로 합니다. 그래서 빠른 날이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가겠죠. 그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서 99페이지에서 유상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 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가 없다 하면 그때는 서류로 갑니다.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와 등기 날짜 중에서 빠른 날짜. 또 어떤 사람은 계약서에서 잔금 지급 날짜에 대한 내용을 주기로 막 지워가지고 구멍을 뻥 뚫어놔요. 그러면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죠. 그때는 60일 경과되는 날짜를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로 봅니다. 60일 경과되는 날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증여였다면 증여였을 때의 취득 경위를 본다면 주겠다고 약조한 날짜, 인도 받은 날짜, 등기 날짜 어디가 빠를까요? 주겠다고 약조한 날짜가 빠르니까 계약일로 갑니다. 그래서 계약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상속이었으면 빠른 날은요? 돌아가신 날짜, 상속 개시일로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에서 문장에서 계약 해제란 글자가 있으면 계약 해제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앞에서 꼭 있어야 할 글자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라는 의미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연부취득이라는 말은 연 단위로 돈 주고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연 단위로 돈 주고 취득했을 때 빠른 날은요, 완납한 날짜가 빠를까요? 연 단위로 돈 준 날짜가 빠를까요? 연 단위로 돈 준 날짜가 빠르죠. 그래서 연부 취득 나왔으면 연 단위로 돈 준 날 연부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저기 연부금 지급일 밑에다가 적으세요. 완납일 X라고 해요. 만약에 연부금 완납일 그러면은 맞는 것처럼 보이나 틀린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신축한 경우,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서 건축 앞에 허가 무허가 없죠. 이 말은 허가에 대한 내용과 무허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포함해서 빠른 날짜갑니다. 허가받고 신축했으면 그때는 사용하람으로써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축했으면 사용하라 이 말이 나오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사용일, 둘 중에 어느 날짜? 빠른 날짜 라는 의미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매립 간척에 대해서 볼 때 준공 날짜와 등기 날짜 어디가 빠른 게 당연할까요? 준공이 빠른 건 당연하죠. 준공으로 기억하세요. 원래는 공사, 준공, 인가일 되는데 7글자 외울 겁니까? 딱 2글자만 외울 겁니까? 2글자만 아세요. 준공. 어차피 공사, 준공, 인가이라는 글자는 준공 글자만 알고 있으면 다 맞게 적어질 거니까요. 그리고 또 준공 전에 사용했으면요, 사용일로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에서 주택법 이거 기억하세요. 거기에서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이 말은 시험지에서 다 맞게 적어져요. 그가 주안점이 아니에요. 법의 목적이 주안점이에요. 항상 어느 법이든지 법자 앞에다가 그 법의 목적을 적어줘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 봤을 때 교통 뭐라고 하더라? 네?
교통 부끄럽니까? 뭐라 나올 건데? 나왔다 치고 앞에 뭐였어요? 교통이죠. 도로교통법이다. 네, 인사는 나네. 도로교통법. 저도 이제 갈 때가 됐는 모양이네요. 단어 생각이 안 나.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대한 내용이 앞에가 도로교통이죠. 목적은요. 이 법의 목적은 도로교통 목적. 그러니까 도로에 다닌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적어질 것이고 마차 적어질 것이고 자전거 적어질 것이고 그리고 승용차 이게 적어질 겁니다. 이런 것처럼 법자 앞에 적어진 글자가 목적이에요. 그럼 그 내용 알면서 볼 때에 법자 앞에 주택법 나왔죠. 어느 목적? 주거 목적. 주거 목적이니까 언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겠는가? 언제니까 취득 시기예요. 언제 주거로 사용될까요? 사용 검사 받아야 주거로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택법이라는 글자 보자마자 요 뒤에 있는 글자들 아예 보도 마세요. 다 맞게 적어지니까 보지 말고 끝에서 있어야 할 글자는요. 사용 검사 받은 날. 요러면 돼요. 다시 그 밑에에서 니을에서 주거 환경 정비법. 법자 앞에 주거 환경 정비죠. 이건 어느 목적? 주거 환경 정비 목적이에요. 그럼 이제 볼 때 여기 요 지역에 대해서 주거 환경을 정비하려면 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정비해야죠. 옮겨줘야 되니까 어떻게 말라올까요? 소유권 이전, 고시 1. 이다 다음 날이다. 다음 날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하고 난 후에 정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소유권 이전 고시 1의 다음 날. 그래서 환경정비법 글자 보자마자 끝에 있어야 할 글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그 내용 아시라고 뒷페이지에다가 문제 푸는 요령 적어놨어요. 그 녀석 문제 푸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지목 변경은 공무상 변경일과 사회상 변경일 중 빠른 날. 또 변경일 전에 사용했으면 어디가 빠를까요? 사용이 빠르니까 사용일로 가져요. 변경일 전에 사용 나오는데 사용일에 관계없이 하면 틀려요. 그리고 재산 분할. 아까 제가 분할은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한다고 했죠. 분할 나왔으니까 그때는요. 등기. 또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은 소유권 빠른 날 개념의 예외상으로서 등기. 점유 개시일 날 취득이 될 겁니까? 점유 개시일 날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한 빠른 날의 예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유 개시일이 아니라 이때는요 등기로 가겠죠. 이런 요로서 살펴드렸으니까 이제 문제하고 연결해 봐요. 문제에서 문제집 48페이지에서 14번 문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취득 시기. 앞에서 지방세법 했으니까 취득세 취득 시기 물어본 것으로서 옳은 것 찾기. 1번 연부 나오죠. 연 단위로 돈 준 경우잖아요. 거기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 아니죠. 연 단위로 돈 준 날 연부금 지급일. 1번 틀렸죠. 그리고 2번 토지 지목 변경은 공무상 변경일 틀렸죠. 빠른 날. 사실상 변경일과 공무상 변경일 중 빠른 날. 48페이지에서 14번 문제. 다시 또 단서에서 변경일 전에 사용했으니까 사용
1. 후자는 맞았으나 전자가 틀렸으니까 2번 틀렸고요. 3번 주택법 나왔죠. 어느 목적? 주거 목적. 언제 주거로 사용? 사용 검사 받은 날. 주택법 글자 보자마자 끝만 가세요. 사용 검사 받은 날. 맞죠? 답은 3번. 4번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정비 목적이죠. 그러면 소유권 다른 곳으로 넘겨줘야죠.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날. 틀렸죠? 소유권 이전 고실이 아니라 다음날. 4번 틀렸고요. 5번에서 거기에 약간 갔더니 매립간청 나왔죠. 그러면요 준공. 틀렸죠? 좀 더 자세하면 공사, 준공, 인가일. 15번. 15번에 대한 내용이 이게 작년 문제인가 그 작년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납세무 성립. 취득세. 취득세의 납세무 성립은 취득하는 때입니다. 취득하는 때. 취득하는 때를 날로 바꿔봐요. 취득일. 그러면 뭘 물어본 겁니까? 취득세, 취득시기. 취득세, 취득시기. 옳은 것. 1번 상속이니까 상속 개시일. 맞죠? 답은 1번. 2번에서 증여 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 등기 후 취득일로부터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서 계약 해제. 뭐 넣었어요? 계약 해제. 이 글자 보자마자 앞에서 꼭 있어야 할 글자는요. 등기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등기했죠? 틀렸네요. 등기된 후가 아니라 등기하지 아니하고. 2번 틀렸고요. 3번.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 경우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일이다? 아니죠.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4번에서 민법에 따른 이혼 시 재산 분할 뭐 넣었어요? 분할. 분할 넣었으니까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과세니까 등기. 그런데 계약서 작성일 틀렸죠? 등기. 5번에서 주거환경정비법 나왔죠?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만 가세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 틀렸죠? 답은 1번 될 것이고. 네, 16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17번 A에 대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도 문제가 자주 보인 쪽입니다. 자주 보인 쪽이니까 정리합시다. 지방세에서는 중심체가 물건 중심체예요. 물건 중심체니까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인적 공제가 없어요. 인적 공제가 없음으로써 과세 표준 뜻에 맞추면 돼요. 지방세는요. 이 뜻은요. 과세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의 뜻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떤 때 과세합니까? 취득하는 때 과세죠. 그래서 지방세에서 과세 표준 물어본다면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 따라가면 돼요. 취득세니까 취득 당시 가액. 등록면허세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 당시 가액. 재산세는 세자 앞에가 재산이니까
재산 가액 됩니다. 여기는 취득세에 대한 이유로서 과세 표준은요.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게 나오죠. 보고 들으려면은 107페이지 들으세요. 107페이지. 한선 노트에서 107페이지. 취득 당시 가액 되는데 또 여기에서 연부 취득하고 연결해 봅시다. 연부 취득. 일 때는 어떻게 했는가? 요 취득 당시 가액이 취득 시기의 가액이에요. 그럼 연부 취득일 때 시기는요? 연부금 지급일. 연부금 지급일 시점의 가액이에요. 그러면서 연 단위로 돈 준 금액입니다. 연 단위로 돈 준 금액이니까 연부 취득은요? 연부 금액이다. 연부 금액은 한꺼번에 준 금액이다. 매 준 금액이다. 매년마다 준 금액이죠. 연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준 금액이니까 가로에서 적어진 것은 매해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취득 당시 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신고하는데 그 신고된 가액이 각기 취득 원인마다 다 달라요. 가격에 대해서 비교해 준다면요. 시가란 말이 있을 것이고 시가 인정액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가 표준액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가 있습니다. 시가란 말은 통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액이 시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가 인정액에 대한 내용은 시가로 인정하겠다. 무엇을? 매매 사례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공매가에 대한 내용과 매매 사례가, 공매가, 감정가에 대한 내용을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시가 인정액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건데요. 얘가 취득일이다. 취득 시기다. 고 했을 때 전 6개월, 후 3개월, 요 사이 기간 동안에 매매된 사례, 아니면 공매, 아니면 감정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6개월, 3개월 알 필요 없어요. 시험지에 뜻에 대한 것도 다 맞게 적어져요. 이것만 아세요. 매매 사례가, 공매가, 감정가가 요 사이에 다 있다. 다 있으면 취득일로부터 빠른 날이에요. 빠른 날 가액.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까운 날 가액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이란 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 이래 물건마다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 이렇게 표현하려면 글자들이 어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니까 간결하게 표현된 글자는 시가 표준의 글자로 써요. 오늘은 시가 표준의 글자가 나온다면 이건 공고된 가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에 대해서 매년마다 공고한다. 그러면 뭘로 공고하겠는가? 토지에 대해서 매년마다 공고한다 그러면 토지의 시가 표준액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무엇을 공고?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이거로 개별 공시지가. 주택에 대해서 매년마다 공고한다면요. 주택 시가 표준액. 그럼 무엇으로 공고하겠는가? 주택 가액으로서 공고합니다. 주택 공시 가액으로서 공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의 시가 표현이 이거로 주택 공시 가액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내용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시가 표현액은 공고된 가액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상 취득가는 실제로 돈 준 금액 이 바로 사실상 취득가다. 이건 실제 돈 준 금액
해당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 준 금액이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시가 인정액, 시가 표준액 그러면요 이게 계속 혼동돼요. 혼동되니까 공통된 글자 빼요. 우리는 이렇게 마시면 돼요. 인정액, 표준액,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만 알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 원인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우기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연상에 의해서 외우세요.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이렇게 외우셔야겠죠. 유원지 간 것은 사실 상표로 증인 삼다 이렇게 외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 일반적 내용의 유상 취득은 무엇으로 이걸 전부 다 외울 수 있어요. 해보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유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 원시 취득도 사실상 취득가. 지목 변경. A단도 사실상 취득가. 상소은 표준액. 증인 샀다. 증여는 인정액. 이렇게 되고, 그리고 문장에서 알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이 말이 있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시가 표준액으로서 아세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 내용으로서 증여 넣으면서 1억 이하의 부동산 이렇게 나왔으면 인정액과 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인정액과 표준액 중이란 말은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이것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여 나오는데 인정액을 알 수 없다 나오면요. 그러면요 표준액. 하여튼 알 수 없다는 말이 끼면은 표준액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유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 그럼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했으니까 세금이 낮게 나오죠. 저자가 낮을 적.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으니까 세금의 회피가 이루어져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장이 인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낮은 가액의 취득에 대해서 숫자가 적어져요.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익 금액이 3억 이상.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익 금액이 인정액의 5% 이상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는 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지자체장이 인정액으로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교환. 교환이란 말은요. 바꾸는 거죠. 바꾼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바꾸는 거니까 주었던 부동산의 인정액과 받았던 부동산의 인정액 중 높은 가액입니다. 여기는 인정액 중 높은 가액.
실무상으로서는요. 실무상으로 뭐만 딱 기억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실무로 할다면요. 실무할 때는 주로가 뭡니까? 매매죠. 유상이죠. 실무할 때는 유상이니까 사실상 취득가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무로 합니까? 아니면 시험합니까? 시험 용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셔야 돼. 시험은 다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기 힘들어요. 이제 보면은 한손 노트에서 적어진 것이 유상은 사실상 취득가, 또 그 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 지사체장이 인정액으로서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서 쭉 나오게 되니까 이걸 다 외우셔야 돼. DP가 다 외우셔야 하는데 외우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걸로 알면 일부 정리는 풀려요. 일단 사실상 취득가 빼놓고요. 한번 해보죠, 이제. 일부 정리로서 풀어봅시다. 자, 먼저 17번 보죠. 17번에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봐요. 취득세, 과세, 표준. 옳은 거. 그러면서 자료를 봤어요. 자료 보니까 매매대금 너무 보니까 유상이죠. 유상이니까 뭘로? 사실상 취득가. 이건 사실상 취득가에 관한 내용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취득가에 관한 내용의 문제로서 이제 사실상 취득가까지 전부 다 같이 가줄게요. 이 사실상 취득가에 대한 내용. 으로 보는데 여기 뜻에 대한 내용은 먼저 읽어줄게요. 뜻에 대한 내용은 109페이지 보시면 한손 노트에서 109페이지 동그라미 1번 뜻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서 그 이전에다가 밑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로 돈 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간결하게 하세요. 간결하게 취득하기 위해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돈 준 금액, 돈 준 금액이 사실상 취득가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문장 볼 때 취득 후에 돈 준 건 어떨까요? 포함되겠다? 포함되지 않겠다? 취득하기 위해서 돈 준 거죠? 그러면 취득한 후에 돈 준 건요?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후에 돈 준 건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구별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광고 선전비 어떨까요?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취득한 후에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 선전하죠. 그럼 어떨까요? 포함되지 않는다. 광고 선전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해보죠.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한 자가 부담한 비용. 자, 이제 해보죠.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한다. 그럼 이건 취득 후다, 취득 전이다. 취득 후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또 내가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떨까요? 이 사업이 자, 취득한 후에 이사한다? 취득 전에 이사한다? 후에 이사하죠? 포함되지 않아요. 이주비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것이고 기억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아요.
부가시세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아까 읽어드렸던 거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지문이 길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해 줄게요.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실제로 돈 준 금액이다 하면 돼요. 제가 요 분필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 3만 원 줬어요. 이랬을 때 이 분필의 사실상 취득가액은요. 3만 원. 이런 겁니다. 또 다시 이 봅시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돈 준 금액을 보고 신축가액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축하기 위해서 실제로 돈 준 금액은 신축가액이다. 신축가액이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있는 거 해보죠. 설계비 들어있겠죠. 신축하려면 설계비 영역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것이고 또다시 건물 신축하려면 자재비 들어가겠죠. 자재비, 인건비, 경비가 들어가져요. 그럼 여기에서 자재비와 인건비와 경비는 요 건물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설계비는요, 영역 준 거예요. 간접비예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축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돈 준 금액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봅시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분양가액에 대한 내용이 7억이었다. 그럼 실제로 돈 준 금액은 얼마? 7억. 이게 사실상 취득가입니다. 이거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7억 금액에 대한 내용을 계약과 동시에 법인에게 한꺼번에 줘요. 한꺼번에 준다가 일시급이에요. 그러면 금액을 깎아주겠죠. 한꺼번에 주니까 그럼 6억 줬어요. 이랬을 때에 금액은 실제로 돈 준 금액은 얼마? 6억이죠. 그래서 일시급 나왔으면 할인된 금액인 6억 됩니다. 할인 받은 금액은요? 1억이죠. 돈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그럼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시급 나왔으면 뒤에서 있을 만한요 할인된 금액, 된자가 포인트예요. 할인 받은 금액 그러면은 실제로 돈 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된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뒤에서 건설자금 이자,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포인트는요 이자입니다. 이자에 대한 내용. 또 다시 그 밑에 보시면 할부이자, 연체이자, 그리고 중개보수, 연체이자도 이자고 건설자금 이자도 이자고 할부이자도 이자고 연물이자도 이자입니다. 이자란 말과 중개보수 이 말이 나왔을 때에 여기에서 개인이면은요 개인이면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은 포함된다. 이렇게 하세요. 이자 나왔으면 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필요 안 오신 모양인데 그럼 필요 오게 해줄게요. 개인은요, 개인은 장부 작성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법인은 장부 작성해요. 법인의 장부 작성은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도록했어요.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장부 작성할 때는 할부 취득이든 어음 취득이든 연불 취득이든 다 현금가로 적어라 했어요.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할부 이자에 대해서 법인은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인은 장부 작성이 않기 때문에 실제로 돈 준 금액 안에가 돈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리 봅시다. 자, 개인이 차량을 현차가로 취득했어요. 현차가로. 현금가로 취득했다. 그럼 1억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개인이 요 똑같은 차량을 할부로 취득해요. 그러면
현금가 1억에다가 뭘 더해주겠어요? 할부 기간에 이자 더해줘야죠. 이자가 1,000만 원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할부 취득할 때에 개인은 돈 얼마 준 겁니까? 1억 1천 줬어요. 거기에다가 1,000만 원을 또 넣어주면요. 몇 번 가세? 두 번 가세. 두 번 가세니까 실제로 돈 준 금액 안에가 들어있으니까 개인은 포함시키지 않겠다 뜻입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법인은 장부 작성이에요. 이제 법인이 똑같은 차량에 대한 내용을 할부로 취득했어요. 이랬을 때 장부에 적는 것은 현금가 적어요. 1억. 그러면 개인은 1억 1천, 법인은 1억. 형평성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여기다 더해줘요. 1,000만 원 이자. 그래서 법인이었다면 그때는요. 포함이 된다. 왜? 장부 작성하니까. 기업 회계 기준과 우리 실상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인은 포함이 된다.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자란 글자와 중개보수란 글자가 있으면 누구 취득인가를 꼭 봐요. 꼭 봐서 개인이었으면요. 불포함. 법인은요. 포함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에서 용역비 밑줄 치세요. 용역비는 설계비죠. 설계비니까 간접 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 그리고 또 수수료. 이 수수료는 측량 수수료입니다. 그럼 토지 취득할 때 측량해야죠. 측량 수수료 간접 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비읍. 미음이네요. 미음 옆에다 적으세요. 옆에다 적는 것은 채무, 인수, 조건, 취득이라고 적으세요. 채무, 인수, 조건, 취득. 그럼 채무, 인수, 조건, 취득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에서 현금가에다가 뭘 더해줘야겠어요? 채무, 인수액. 그 채무, 인수액에 대한 내용은 간접 비용으로서 포함된다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읍에서 주택 채권 밑줄. 그 밑에서 매각 차선 밑줄. 채권 매각 차선에 대한 내용은 신축할 때 소요된 금액이니까 간접 비용으로서 포함됩니다. 근데 그 문장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간결하게 채권 매각 차선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응에서 일체란 글자에다가 밑줄. 일체. 일체가 곧 뭘까요? 하나. 하나가 되는 설치 비용은요. 취득가액에 포함.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했잖아요. 그 내용으로서 일체 나오면서 설치 비용 나왔으면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과세 표현에 대한 내용 충분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풀어보죠 이제. 아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취득가죠. 그럼 실제로 돈 준 금액으로서 17번에서 매매대금 얼마? 3억. 3억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 밑에에서 첫 번째 짝대기. 총 매매대금 외에 약정에 의해서 은행 채무를 가위 대신 변제한 금액, 가위 대신 지급한 금액. 여기도 가위 대신 지급한 금액이니까 돈 준 금액이죠. 얼마? 2천만 원. 포함이다, 불포함이다? 포함. 실제로 돈 준 금액이니까 포함해야죠. 이게 바로 뭐냐? 채무 인수액. 그 다음에 두 번째 짝대기.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나왔죠?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 끝에 뭐였어요? 매각 차손. 채권 매각 차손이니까 포함된다. 그러면
총 금액은요. 3억 2,200. 답은 5번 됩니다. 또 해보죠. 18번 문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취득세, 과세, 표준. 또 앞에는요. 신축. 신축이니까 원시 취득. 또 앞에는 주식회사이니까 법인. 법인이 신축했죠. 왜 이렇게 제가 법인까지 하냐면요.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누구 취득인가를 꼭 봐야 돼요.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까지 본 겁니다. 그리고 신축이니까 사실상 취득가일까요? 아니면 인정일까요? 아니면 표준액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죠? 유원지 간 것은 사실. 유상과 원시와 지목 변경은 사실. 원시죠. 신축이니까 뭘로? 사실상 취득가. 여기는 사실상 취득가에 관한 내용의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볼 때 공사대금 5억. 그러면 이건 들어가야죠. 공사대금이니까 인건비, 경비, 자재비가 아니에요. 5억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나왔죠? 이자 포함. 또다시 거기에서 미술작품의 설치금액도 포함됩니다. 이주비는요? 이사비는 취득한 이후잖아요. 불포함. 그러면 포함되는 거 5억 1,500. 답은 3번. 19번 갑시다. 19번에 대한 이유로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과세, 표준. 앞에 취득세. 앞에는요? 유상.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다, 인정액이다, 표준액이다. 유원지 간 것은 사실. 유상이니까 뭘로? 사실. 사실상 취득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옳은 것 찾아라. 누구 취득이었어요? 개인이 나오잖아요. 개인 취득. 개인 취득이었으니까 1번 이자 포함 불포함. 불포함. 우리 다 잊지 맙시다. 그 다음에 2번에서 채무 인수액은요. 포함. 답은 2번. 3번 광고 선전비. 취득 후의 비용이죠. 불포함. 중개보수. 개인 취득이니까 불포함. 부가치세. 환급 받죠. 환급 받으니까 이건 후 비용으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답은 2번. 20번 문제는 10분 쉬었다 합시다.